얼굴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구내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입안이 한 번씩은 헐어보신 적 있죠? 한번 이렇게 헐고 나면은 한 보름 정도 뭐 뜨거운 거 먹거나 매운 거 먹거나 자극적인 거 먹으면 되게 아프고 고생하고 그리고 아무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좀 헐은 게 아물었다 싶으면 또 다른 데가 또 새로 헐고, 그래서 뭐 1년이면은 거의 300일 가까이 계속 그냥 입안이 헌 채로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요. 오늘은 구내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고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가고 한의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포진이라고 하는 헤르페스에 의해서 수포처럼 올라오는 그런 염증들도 있고요. 음식을 씹다가 잘못 씹어가지고는 이렇게 잘못 깨물어서 그렇게 파이는 경우들도 있죠. 세균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는데 칸디다증이라 그래서 아구창이라고 예전에는 불렀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얗게 태가 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허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데 이제 헐 수가 있습니다. 혓바닥이 헐기도 하고요, 입천정이 헐기도 하고 입 안에 이런 점막, 구강 점막이 이제 헐기도 하죠. 혹시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이제 베체트는 혹시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베체트라는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입 안만 허는 게 아니라 이런 성기 주변이나 항문 주변이 같이 허는 경우들도 있고요. 베체트가 생기면 또 특징적인 증상이 각막이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관절에 통증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들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혈액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원인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러는데, 크게는 이제 많이 피곤할 때 잘 그래요. 피곤하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주기나 이런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한 번씩 하는 분들도 있고요.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혹은 철분이나 비타민이 좀 결핍이 됐을 때도 입안이 잘 헐 수가 있죠. 한의학에서는 세 가지로 이제 주로 변증을 하게 되는데요. 시누모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누모가 생기면은 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허리나 무릎이 힘이 없고 좀 시큰거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죠. 몸에 어떤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고요. 간열이나 신열이 쌓였을 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 이 열이 쌓이면서 열이 쌓이게 되면 몸 안에 염증들이 상당히 좀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열이나 신장열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지, 얼굴이 자꾸 화끈거린다든지, 아니면 눈이 자꾸 충혈이 잘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잘 나타내게 되죠. 비기혈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좀 약해진 경우들이에요. 식사를 정상적으로 잘 못하거나 하면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몸의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고요. 각 특징에 맞춰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구내염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 재반 증상들을 많이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미세영양소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건 비타민 B12예요. 비타민 B12가 모자르게 되면 좀 어지럽다든지, 열이 자꾸만 이제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입안이 한 번씩 헐면은 잘 아물지를 않고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몸의 어떤 세포 재생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비타민인데요. 주로는 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간을 먹을 때 그때 이제 비타민 B12를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굴이나 조개류 종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등푸른 생선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좀 그렇게 피로가 잘 회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입안이 자꾸 헐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섭취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영양제 중에서도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6개월 이상 장복을 했을 때 통증도 많이 감소가 되고, 이 구내염이 발생하는 건수나 회복되는 속도도 많이 개선이 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입안이 잘 허는 분들은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자꾸 이제 양치질로 인해서 헐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물 드시는, 평상시에 이제 드시는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이제 약을 택한 거를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을 좀 피해주는 게 좋아요. 빈속에 너무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독한 술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아니면 너무 매운 거, 짠 거 이런 것들을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한의원에는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변증을 해서 한약 처방을 하게 돼요. 일단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죽고 있고 일부는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피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달 정도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구강점막은 훨씬 더 빠른 시기, 빠른 주기로 교체가 됩니다. 보통 한 15일 정도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게 되는데, 근데 몸에서 재생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 죽기는 하는데 그만큼 고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헌채로 꽤 오랫동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약을 한 달 이상 좀 꾸준하게 쓰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너무나 아픈 급성기 때는 저희 한의원에 이제 청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황련하고 주겸하고 같이 용액을 해놓은 거고요. 상당히 이런 염증을 좀 가라앉혀 주거나 세균들을 좀 억제를 시켜주는 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좀 잇몸이 잘 헌다든지 이런 분들은 치약을 한 번 정도 바꿔올 필요가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가루 치약도 있어요. 순수한 이제 한약재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좀 이가 많이 시리거나 아니면은 잇몸이 자꾸 피가 잘 나는 분들이 이 치약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좀 상당히 잘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진료하실 때 그런 부분들 잘 문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내가 평상시에 입안이 잘 허는 편이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피로하지 않게 몸을 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양 섭취, 아까 얘기했듯이 비타민 B12가 들어간 그런 음식들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이 허는 게 잘 안 나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진료를 받을까요? 어깨동무한의원이요. 그렇죠. 네. 어깨동무한의원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딘가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혹시 뭐 이런 게 한의원에서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면담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혹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